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던 이유, 인사이드 앤서 김영진입니다. 요즘 직장에는 정말 다양한 세대가 한 번에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생각이 이제 너무 다르죠. 이걸 조율하는 팀장님들은 더욱 힘듭니다. 2025년 5월에 휴넷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Z세대가 리더에게 기대하는 역할 1위가 문제 해결 및 위기 관리였고 2위는 팀워크 강화였는데 이걸 동시에 하려다 보면 리더들이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팀원에게 실수하지 않는 법이라는 주제로 노무법인 다현의 젊은 피 노무사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또 전민님부터 네. 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법인 다현의 뜨거운 피를 담당하고 있는 최정민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다현 노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더 뜨거운 젊은 피 노무사 공광식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광신님. 제가 이제 젊은 피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뜨거운 피라고 답변을 주셨지만 두 분은 지금 계신 회사에서 젊으신 편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젊은 피 좀 뜨끔해서 괜히 뜨거운 피라고 살짝 우회한 건데 네. 요즘 네. 이렇게 후임 노무사님들 중에서는 99년생 분들도 많이 계셔서 99년생 노무사? 네, 이제 더 이상 젊은 피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다 싶기도 해요. 그 나이대가 확실히 노무법인 쪽에서도 이제는 갓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심지어 재학 시절에 시험을 치르고 바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는 것 같긴 해요. 두 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시니어 내지는 그 중간층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그 두 분이 계신 회사에서도 세대 간의 생각 차이나 어떤 뭐 약간 보이지 않는 갈등 이런 게 좀 느껴지실 때가 있나요? 터치를 잘 안 하긴 해요. 왜냐면 이게 업무 특성 때문일 수도 있는데 개개별의 노무사가 각자의 담당하는 자문사를 관리를 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사건들을 보통은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제 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갈등적인 측면에서 딱 떠오르는 부분은 없는데 최신 밈이라든지 이런 거 점심시간에 먹으면 하나도 들으면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그거 좀 알려달라. 요즘 뭐 텍토니어 에겐나 뭐 이런 것도 저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부지런히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 법인은 확실히 좀 다른 법인들보다는 그 연령대 폭이 좀 좁은 것 같기는 해요. 아까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긴 하죠. 네네네. 저희 법인은 또 노무사님 분들도 다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다 뭐 젊은 편에 속하시기 때문에 그런 나이 차이에서 오는 세대 갈등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또 업무 특성상도 일반적인 회사처럼 이게 어떤 상하 직급 체계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선임, 후임 뭐 이런 개념만 좀 있고 같이 업무를 할 때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고 뭐 이런 식이지 위계적인 직급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갈등 같은 것들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두 분을 뵀을 때도 선임, 후임이신데 갈등이나 이런 거 별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굴 제가 좀 더 나이가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케이스를 많이 다루시잖아요. 근데 이제 팀장과 팀원 간의 갈등이 실제 사건으로도 많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사건으로 많이 있어요. 보통 저희가 노무사들이 많이 체감을 할 텐데 현장에서 요즘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수행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 영역 나가 보면 사실 사안들이 다 대부분 사소할 수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다 사소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자로서 봤을 때는 이게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나 그런 그 정도의 강도의 행위들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신고하셨을까를 들여다보면 그런 오해들이 조금씩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관계가 너무 좋을 때는 기본적인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조금 부담이 된다든지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이 사람의 의도를 선회해서 생각을 해주고 그렇다 보니 좋게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직 안에서 팀장과 팀원은 특히나 지속적으로 어떤 업무 지시나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관계이다 보니 여기서 마찰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이 쌓이고 누적되면 사사로운 하나하나의 발언들도 다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민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큰 갈등으로 뻥 하고 터지게 되는 거죠.
약간 캐캐 묵은 것들이 이제 쌓여서 맞아요. 그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를 네. 레버리지해서 막 이렇게 신고하시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특히 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팀장 팀원 간의 갈등의 유형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괴롭힘의 행위 유형이 몇 가지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은 뭐 신체적인 괴롭힘이나 언어적인 괴롭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이제 뭐 업무 외적으로 뭐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도 괴롭힘의 유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집단적으로 왕따를 시킨다든지 뭐 악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식의 괴롭힘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례가 많고 또 저희가 조사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애매한 지점들이 많은 부분이 바로 업무적인 괴롭힘일 거예요. 업무적인 네, 업무적인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통 이런 팀장, 팀원 또 리더 자리에 있는 분과 그 부하 직원 간의 사이에서 많이 좀 나타나게 되는 어떤 괴롭힘의 유형인데 예를 들면은 업무를 지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주면 회의나 뭐 업무적인 정보에서 배제를 시킨다든지 그 여러 가지 괴롭힘 유형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어떤 부분에서 너무 첨예하게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한쪽은 이건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였다. 또 한쪽은 이거는 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다. 이런 식으로 첨예하게 좀 많이 나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정당한 업무 지시의 범위 안으로 볼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데? 이런 게 항상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 어떻게 판단해요? 실제 그런 거는? 일단은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3가지 성립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관계 안에서 지위나 혹은 관계상의 우위성이 있어야 하고요. 우위성이 있어야 네, 우위성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이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행위의 결과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이 유발되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의 악화가 초래되었어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도 많이 인정이 되죠. 왜냐하면 뭐 상하 직급 하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이라고 한다면 직급 체계 하에서는 당연히 우위성이 인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정이 되고 또 결과로서의 어떤 고통이나 근무 환경의 악화도 보통은 그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신고인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정신과 소견서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안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통은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바로 그거죠. 이게 과연 그래서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이냐 그리고 그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는 또 판례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업무상 필요했었는지 네, 업무상 필요해서 그 행위를 한 건지 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적인 상당성이 있는 행위였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 행위가 뭐 예를 들면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는지 정말 괴롭히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차별을 한 건지 이런 종합적인 요건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진짜 미묘하죠. 지점들일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이게 정말 그러니까 소위 약간 뭐 이상한 팀원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정상적인 팀원이다 라고 해서 전제하에 내가 팀장인데 약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세대 간의 어떤 생각 차이나 그렇죠. 뭐 나의 어떤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떤 실수들이 있을까요? 이걸 뭐 실수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세대가 바뀌다 보니 점점 그 감수성의 정도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건 요즘 이제 소위 말하는 MZ 세대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그 영역 그리고 이제 공적 영역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확실하고 아무리 이제 직장 안에서의 선후 관계가 있는 그런 팀장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침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크게 느끼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연차를 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뭐 연차 쓰고 어디 갈 건데, 뭐 할 건데 와 같이 사유를 묻는 경우들이 깜짝 놀라시긴 하는데 사유를 묻는다기보다 캐주얼 토크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제가 조직 생활을 할 때 빈번하게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사생활에 대한 너무 지나친 간섭이다, 개의다. 진짜? 내지는 연차 사용을 방해한다라고 해서 괴롭힘으로 신고된 사안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이 없는 게 아닌가, 이거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도 네. 있겠지만 네. 이런 사례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빈도나 강도가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좋은 데 가나봐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어디 가는데 누구랑 가는데 남자친구랑 간다라고 했을 때 혹은 뭐 애인과 함께 갑니다라고 할 때 뭐 좋은 시간 보내겠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이 성희롱으로도 또 문제가 될 그건 그럴 수도 수 있기 있겠네요. 때문에 너무 집요하게 네, 올라오는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즘 세대는 또 조금 이런 부분을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인지하는 건 네, 중요할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네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친구 팔로잉을 했는데 네. 거기서 우연하게 본 거라면 그쵸. 상관이 없는데 네, 네. 네. 뭐 집요하게 뭐 어디가 맞아요. 누구랑가 이러면 맞아요. 좀 그럴 수 있다. 네, 네.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좀 그 상대적으로 어떤 권력 관계에 있어서 맞아요.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쵸. 사실을 먼저 전제에 깔고 또 아까 뭐 그런 이제 괴롭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성희롱에 대한 부분도 정말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사례들을 좀 보다 보면은 그 세대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좀 중장년층에 속하는 남성 리더분들과 또 MZ세대에 속하는 여성 부하 직원분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인식의 차이가 확실히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가 맞아요. 네. 아니라 어쨌든 그런 어떤 인식의 차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으니까 어쨌든 리더의 자리에 있는 상급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캐주얼 토크라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제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아니면 또 좀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그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네. 사실을 조금 더 필터링을 거치고 이야기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정말 아기 없이 궁금해서 뭐 어디 연차 쓰고 좋은 데 가나봐 하고 물어보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근데 있죠. 그 리더라는 자리가 결국에는 연차 승인에 대한 결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거 연차 쓰지 말라고 나 지금 눈치 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무게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거울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주기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이기도 하고 반드시 CEO분들, 사업주분들까지도 반드시 대상으로 포함해서 매년 수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루하고 시간 아깝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매년마다 문제됐었던 사례들을 보통 공유를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팔로우업이 되는 거죠. 요즘 세대들은 이런 부분도 문제라고 의식을 갖고 신고를 한 케이스들도 사실상 존재를 하는구나. 이런 부분 주의해야겠다. 내지는 아까 광식 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판단하는 요건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판단을 할 때에 예를 들어 뭐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 안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업무상 필요성 있는 발언이었는지 사회 통념상 이거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를 사전에 조금 검열을 스스로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예방교육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촬영도 하셨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의미가 있으시면 그러네요. 또 필요하시면. 요즘에 근데 또 보면은 을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갑질이 아니라 을질이다. 오히려 을질이다. 오히려 을질이다. 이게 조금 복합적인 것 같거든요. 뭐 이게 뭐 진짜 직장인의 괴롭힘이다. 아니면 약간의 을질이다. 이게 좀 리더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좀 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을까요? 아까도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뭐 3가지 요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위성 같은 경우에는 직급상의 우위가 아니라 관계상의 우위까지도 포괄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급자라 하더라도 상급자보다 뭐 팀장보다 입사 연도가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조직 안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대인 관계가 더 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리고 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 악화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껴서 그걸 호소하고 있을 때 이걸 부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핵심은 업무상 적정 범위인가 여부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적인 관문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가.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내 사적인 대학원 다니는 팀장인데 내 논문 좀
같이 작성해줘라든지 아니면 과제가 대학원 과제인데 이거 PPT 작업 좀 해줘라는 요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업무상 필요성이 그건 있는가 아니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는 그러네요.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런 행위가 괴롭힘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하실 수 있을 거고 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예를 들어 뭐 피드백이라든지 업무상의 어떤 뭐 개선에 대한 지시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은 있죠, 당연히. 그러면 과연 적정 범위 안에 해당이 되는가 여부로 이제 판단을 하시게 될 텐데 이건 사실 명확하게 딱 판단이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판단된 사례들을 살펴보신다든지 교육을 들으신다든지 아니면 노무사의 자문을 한번 받아보신다든지 네.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네요. 사실 법에서도 뭐 명확하게 딱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회 통념상 적정한가. 그러니까 결국 네. 우리 상식선이냐. 네, 맞아요. 이걸 상식선으로 볼 네. 것이냐인 건데 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리더분들 역시도 사회적인 감수성, 그러니까 요구되는 그런 적정선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민함을 놓지 않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리더가 믿었던 팀원한테 약간 의지를 당했다 이러면은 나 진짜 속상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믿었던 너가 그럴 수 있니? 라는 생각이 네.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리더분들이 평상시에 좀 이렇게 팀원들을 대하는 게 좋을까? 이건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운 문제인 왜냐하면 것 같아요. 네. 저도 조사를 나가서 항상 느끼는 게 신고인 분들이 많이 우세요. 괴롭힘 신고하신 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면서 우시지만 피신고인 분들, 그러니까 신고를 당한 분들, 보통은 이제 팀장님이라든지 더 상급자분들이시겠죠. 그런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럴 것 왜냐하면 마음을 다해서 어쨌든 나름의 명분과 선의를 가지고 팀장으로서의 리더십 발휘를 해왔고 마음을 다해서 팀원들을 대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살아온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부정을 당한 느낌이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안은 극히 소수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원 안에서도 우리 구성원들 안에서도 그 리더십을 존중하고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이고 잘 함께 융화돼서 가는 인원들이 다수일 텐데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마음에 크게 와닿다 보니 그런 개개의 사안들이 생겼을 때 마음에 받는 상처는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네, 사실은 그렇지 않게 느끼는 리더십에 공감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어쨌든 조직 안에서의 리더의 역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앞전에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들을 좀 곱씹어 보면 사실 제가 리더의 입장이어도 계속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뭐 이런 말 조심해야 되고 저런 말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 그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지체 없이 조사는 이루어져야 맞아요.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회사에서 낙인 찍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래서 요즘 왜 제가 최근 통계 자료에서 봤는데 MZ 세대들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임원 승진 의향이 있느냐라고 해서 맞아요. 절반 이상이 맞아요.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물론 이제 워라밸을 좀 중시해서 뭐 이런 대답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부하 직원으로 두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담감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 저는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뭔가 되게 책임져야 될 범위는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뭔가 하나 까딱 잘못하면 크게 일을 그르칠 수 있고 그 책임을 온전히 나 혼자 져야 하는 팀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매력, 내가 뭔가 팀장으로 승진하는 데 있어서의 매력을 다 이제 깎아먹는 요소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간에는 뭐 리더 포비아, 언보싱 뭐 이런 현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리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안 하고 싶을 것 같고 그냥 일만 실무적인 일들만 하고 싶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의 어떤 원인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편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MZ 세대들은 보통 그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좀 조직의 어떤 대의 명분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민감성이 더 높고 뭔가 조금 더 자기 행복을 위주로 어떤 자기 개성을 위주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면만으로 설명 짓거나 뭐 구분 짓는 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조직의 문화도 많이 변했고 맞아요. 과거에는 막 그 고성장 시대에서 이제 그냥 조직에 속해서 좀 일정 부분 개인의 어떤 것들을 희생하더라도 어떤 조직의 성장이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고 그런 분들이 고용 안정성을 담보받으면서 쭉쭉쭉 승진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그보다는 뭔가 창의적이고 좀 뭔가 성과 위주의 인재 채용이 이루어지고 또 뭔가 신입사원부터 쭉쭉쭉 이제 성장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적절한 능력을 지닌 인재를 채용시장에서 데리고 오고 일을 하다가 좀 안 맞으면 어쨌든 이직을 하고 자유롭게 이직하고 그런 어떤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배경 하에서 우리가 어떤 조직 문화 자체가 조금 시대적으로 많이 변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팀장으로서 부하 직원들을 대할 때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대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뭔가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씩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필터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경청해주고 뭐 그런 부분들만 생각을 해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지 그럴 않을까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더를 하면은 생각이 고착화되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내가 잘하는 방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들어보고 네. 아, 저 사람은 좀 나랑 다를 수 있겠구나. 네, 네. 생각해 보면 오히려 사실 리더로서 더 성장하기에도 맞아요. 좋은 기회가 네.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약간 뭐 리더하기 힘들어 약간 이런 맞아요. 생각만 하시기보다는 네, 네. 아주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있구나라는 네, 네. 어떤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 조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리더들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리더 개인이 다 책임지고 리더 개인이 다 맞아요. 알아서 잘해야지라고 네. 하기보다는 리더분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누가 그 무게를 다 감당할 수 그러니까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도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를 리더십의 과정으로 규정한다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규정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업무 필요에 의한 면담이라든지 피드백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직 차원에서 특히 CEO분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전사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고 구성원들에게도 이러한 리더의 역할들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맞아요.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저도 자문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리더의 역할에 대한 맞아요.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많지 어떤 않은데. 사람이 리더가 되고 네. 리더는 어떤 걸 하고 그다음에 리더 보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가진 회사가 거의 없어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아우 또 오늘 즐겁게 이야기 나눴는데 어쨌든 뭔가 네. 지금 현재 네. 뭐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뭐 을질 같은 이슈로 좀 고민이 되시는 게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혼자서 뭔가 맞아요. 좀 네. 끙끙 앓기보다는 네. 이 노무사분들께 좀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전문가신 것 같아서 아유, 두 분에게 찾아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네. 들고요. 오늘 저도 많이 배웠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그럼 오늘 좋은 대화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